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12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입니다. 2023년 마지막 달이죠. 이 30일 동안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은 어떤 것인지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토마토, 두 번째 댕댕이, 세 번째 파랑새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첫 번째 토마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의 마지막 달 여러분 앞에 어떤 기적이 오게 될지 보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져서요. 진짜 겨울이 펑큼 다가온 것 같아요. 먼저 어떤 기적이 오게 될지부터 확인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홈커밍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토마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기적은 집으로 돌아간다 라고 나오네요. 여러분들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가능한데요. 여기 보면은 헐스라고 되어 있죠. 얘가 뭐냐면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모닥불을 켜놨잖아요. 파이어플레이스인데 여기가 상당히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언저리 주변을, 특히나 이제 여기 바닥하고 요 앞쪽을 헐스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랜만에 집에 가면 문을 열었을 때요,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밥을 해놓거나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음식 같은 거. 그러니까 평소에 맡지 못했던, 뭐 평소에 맡는 냄새라고 해봤자 뭐 맥도날드, 돈가스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시래기국이나 된장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냄새가 탁 날 때, 아, 내가 진짜 집에 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따뜻하고 내가 여기에서 포근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에너지가 바로 이 에너지예요. 뭐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보호받고 있고 포근하게 있을 수 있는 그 공간,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기적의 형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따뜻한 파이어플레이스로 온답니다. 이게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너무 팍팍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모임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뭐 파티룸 이런 것도 빌릴 수 있는데 거기에도 파이어플레이스 있는 데 있죠. 그런 데서 뭐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하고 뭐 이런 것도 작은 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뭐 매달 하는 기적이잖아요. 뭔가 뭐 로또가 되거나 뭐 이런 기적이 늘 올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카드는 따라가 봐야 알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포근하지 않나 봐요. 즉 여러분이 좀 팍팍하거나 힘들게 살고 있거나 그럴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게 또 참 겨울이랑 너무 또 어울리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집에 추리는 하셨나요? 저 작년에 추리 달았거든요.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그 소나무 같은 거 샀거든요. 그런데 그걸 버리려고 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쓰자라고 해서 냅뒀는데 다시 그걸 재활용해서 추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분 전환 하시려면 한 10,000원 정도만 해도 집에 추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카드를 또 열겠습니다. 옵티미즘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긍정적인 생각이랍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따뜻하기도 하고요. 얘도 따뜻하고요. 이 여성분들 주변에요, 과일들이 열려 있잖아요. 타로에서 과일이 의미하는 게 번창입니다. 플러스 번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를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풍요로운 삶을 의미하는 거고요. 가진 것이 굳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느낄 수 있는 풍요로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옵티미즘, 즉 긍정적인 어떤 생각으로 삶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에너지라고 꺼낸 건데, 저는 솔직히 이 홈커밍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부정적인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카드가 나온다면, 그리고 이게 컨셔스네스, 즉 여러분들의 무의식인 거잖아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밝고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 말은. 얘를 열어봅시다. 일단 얘를 열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계속 볼게요. 페이지 오브 컵스가 있어요. 샤먼 카드가 있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0번 카드, 풀 카드까지 나옵니다. 그래요.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 뭐 한 6월서부터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획을 했다면 그 계획을 이제 실천에 옮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갈등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의 기적은 솔직히 지금 이 카드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열어봅시다. 열어볼게요. 자, 카드를 한 장씩 따라가 봅시다. 10개의 코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돈을 원했다.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진정 많은 돈이다. 아이구야, 여기도 돈이 나옵니다. 여기도 6개의 동전이에요. 2개 합치면 16개입니다. 동전이 160원. 자, 계속 가봅시다. 5개의 컵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계속 가봅시다. 아이고, 여기도 동전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170원입니다. 동전이 총 17개예요. 자, 봅시다. 데스가 있고요. 세상에, 여러분 밑에요. 윌폴춘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은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행복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나의 행복이다. 궁극적인 행복이다. 혹은 나의 꿈을 이룬다. 뭐 성취를 한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원하는 것을 산다. 뭐 이런 것도 행복일 수 있겠죠. 뭐 집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다 각자만의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요, 내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대가랄까요? 그런 것을 얻고 싶었나 봐요. 저는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했던 거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성실함인 거죠. 여러분이 진짜로 원했던 그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할까요? 그것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어떤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시게 된 상황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살아봤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더라. 너무 식상한가요? 솔직히 요즘에 다들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기회 하나가 왔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 하나가 왔던 것 같은데 그것을 여러분이 놓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실수를 해서 그것을 가지지 못했거나.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삶에서 리셋을 시키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노력을 했어요.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돌아오고 그것보다 더 많은 대가가 온다면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고 살더라도 그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거기서 손해를 보는 것이 오히려 좋아하는 거 하나는 건지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포커스로 두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못한다는 거를 억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잘하고 그리고 내가 자신 있고 하지만 그것도 위험 부담은 있겠죠. 하지만 내가 만들어 나가면서 거기서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 전달이 잘 안 되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포함된 건 뭐냐면 그 작은 일이라는 게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드는 예의 있죠. 돈가스 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가게가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진 않더라도 뭐 테이블 한 3개, 그렇지만 나는 거기에 오는 손님들한테 정말 맛있는 돈가스를 대접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은 추억을 나누게 되고, 거기서 뭐 손재주가 좀 있어서 뭔가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팔고, 여러분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싶은 거예요. 뭐가 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험을 하기 직전인데, 그 모험으로 가는 게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신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느낌적으로 올해 중반쯤에부터 스타트가 되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자, 여기는 홈커밍이 나왔는데 이게 집 카드고요. 이게 어머니 카드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가족하고도 좀 관련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다 동전이거든요. 그리고 감정 카드라고 나온 게 지금 후회한다 카드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계속 화가 나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언더라인이 데스인데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어떤 사이클 하나를 종결하고 다시 새로운 사이클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그림에 야누스처럼 되어 있는데 반쪽은 해골이고 반쪽은 여성분 얼굴이잖아요. 즉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서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옵티미즘이에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지금 여기 10개의 동전, 6개의 동전. 요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행복이에요. 근데 그 행복에서 나는 공평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고액 연봉을 받는 것과 거기서 나의 삶이 없는 것과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그 안에서 내가 웃고 지내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삶 자체가 지금 여러분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요, 여러분, 느낌적으로요, 퀸 펜타클이 나왔고 10개의 동전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관리하고 싶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봤자 그 돈 자체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유용하고 뭐 이러는 부분은 또 아닌가 봐요. 그래서 뭔가 나의 것을 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는 홈커밍이 나와 있고 상당히 따뜻한 에너지거든요. 지금 이게 저는 뭘로 보여지냐면 진짜로 말 그대로 여러분이 집으로 간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 가족하고 하는 어떤 일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게요. 제가 오라클로 뽑았던 게 0번, 1번 페이지예요. 타로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뭘 말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말 그대로 다 시작이에요. 마음에서 진짜로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것. 하지만 페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어떤 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가스를 했는데 돈가스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것은 이 에너지가 아니에요. 즉 이 에너지는 여러분이 뭔가를 발 담근 적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뭐가 됐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것을 모험이지만 시작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이클을 바꾼다라고 하니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기적이라는 게 필요하다면 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일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기적 어떤 것이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좋은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로요,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이게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론가 멀리 이사를 가서 거기서 터전을 잡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있는 삶에서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찬스 카드가 나옵니다. 다이스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주사위 카드가 나왔습니다. 던져보고 싶다라는 거죠. 어떤 기회는 온다라는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카드를 열어볼게요. 콜트십이 있어요. 그렇군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또 사랑이죠. 자, 그런데 토일 앤 레이버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 카드. 아하. 메일입니다.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봅시다. 언더라인은 커피니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나에게 다가올 기적을 하면 여러분 앞에 이런 기적이 올 겁니다. 뭐 이렇게 리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막 엄청나게 바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4, 5년 동안 계속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휴가 때 잠깐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쉬는 날에 마트 가고 이랬던 그냥 일반적이었던 삶에서 여러분이 느낀 것은 다소 불만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됐든 일이 됐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얘네들은 여러분들 앞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12월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기적은 아니고요. 12월에 여러분의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사이클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은 사랑으로 가장 많이 보여지고요. 콜트십이다 보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냐? 여러분이 빠질 확률이 좀 높고요. 지금 이게 페이지 컵이 나와서 그런데 저는 이 페이지 컵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간다라고 봤는데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나와 있고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힘들었던 이 부분 이것마저도 다 정리되면서 무엇인가가 종결되는 거예요. 이게 종결 카드고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됐습니다. 즉 이게 사이클의 변화인데 이것마저도 어떤 사이클이 종결을 의미했어요. 자, 카드 액면가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여러분은 어떤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도 가능해요. 지금 이 카드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데이트인데 위에 보면은 큐피트가 있는데 얘가 화살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 시도되다가 관둬지고 시도되다가 관둬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수 있고요. 혹은 데이트를 너무 열심히 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여러분을 너무 스트레스를 만들었다.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혹은 여러분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오지 않았다. 플러스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또 한 명이 있나 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자체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 장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처럼도 보여집니다. 즉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이 여러 가지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종결이 되는데요. 자, 그것은 다이스로 온대요. 자, 다이스는 말 그대로 주사위죠. 이걸 던졌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얘처럼 4개, 4개 이러면은 참 좋은 숫자죠. 같은 수니까요. 그런데 뭐 하나 3개, 뭐 하나 2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게 주사위잖아요. 그래서 던져봐야 아는 것이 주사위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모험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어떤 기회는 와요. 근데 그 기회는 모든 것을 종결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것은 힘들게 일해왔던 삶,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이 있었다라는 삶, 그리고 무엇인가 사람을 사귀보고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됐던 삶, 이것 자체를 다 바꿔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사이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홈커밍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진짜로 데이트라고 볼 땐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또 어려움인데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따뜻한 마음, 집에 와 있는 듯한 편안한 마음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다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이래서 저래서 이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진 않고요. 또 한 가지 그냥 느껴지는 거 하나는 뭐냐면요. 이 콜트십 자체가요. 알아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파트너십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앞에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제안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 보게 된다. 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일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 여러분 앞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데 그 인생에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시작, 스타트는 어떤 기회로 오게 되는데 그 기회는 12월에 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 기회를
갈지 말지는 선택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라클한테 물어봅시다. 도대체 뭔지 몰라도 이 기회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 기회에 대해서 얘가 어떤 답을 해주는지 좀 봅시다. 한 장씩 가볼게요. 퍼펙트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뭔지 몰라도 여러분이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었다면 지금이 완벽한 때래요. 지금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데 여러분이 어떤 상처가 있었나요? 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겠죠. 그럼 이게 사랑의 리딩인가? 사랑의 리딩으로 볼 땐 여러분이요, 장기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좀 찾고 있었나 봐요. 뭐 반드시 결혼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건 상호간의 작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이 좀 많이 뭔가 베풀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다 보니까 지쳐 있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서 여러분이 좀 힐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에 대한 상처에 대한 힐링.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을 그것에 맞춰 볼 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어떤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전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사랑의 리딩으로 보여지진 않는데, 그런데 사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 더 봅시다. 다이어트리 체인지인데요.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상승시켜라. 그리고 삶 자체도 상승될 것이다. 말 그대로 진짜로 다이어트 방법을 바꾸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말이 더 커요. 그러니까 솔직히 다이어트라는 것도 먹는 게 바뀌는 건데 우리 먹는 게 다잖아요. 인생에 뭐 또 있어요? 없잖아요. 뭐 건강한 음식을 좀 먹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다이어트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삶이 좀 많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뭔지 몰라도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에 많은 변화들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삶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만 돼.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나는 이런 것만 먹어야 돼. 뭐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바꾸실 필요도 있다. 이런 것도 의미합니다. 자, 스콜피오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리딩을 보시는 시기가 스콜피오의 거의 끝입니다. 올라갈 때쯤이면은 스콜피오가 끝날 것 같네요. 사수로 넘어갈 것 같기는 한데 정갈자리인 어떤 분과 관련이 있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카드마저도요, 여러분, 정갈자리예요. 이게 정갈자리 카드인데 혹시나 이분이 정갈자리인가? 이분이 정갈자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혹은 여러분이 정갈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시기적인 어떤 걸로 보여지긴 하고요. 숫자 8이 들어가는 날짜들과 관련이 있다도 가능은 한데, 아무튼 에너지로 보면 이것마저도요, 여러분의 사이클이 바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힐드 운즈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데 여기 리커버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처가 있긴 있었나 봐요. 뭔 상처인지 모르겠는데 과거의 어떤 일에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여러분 삶이 바뀐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카드 기억나죠? 옵티미즘. 지금 여러분들 현재 상태가 이렇다니까요.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상처도 치유될 겁니다. 저는 치유된 것 같은데. 마지막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는 것은 12월이고 어떤 한 달 안에 여러분에게 주사위를 던질 일이 오나 봐요. 주사위라는 게 여러분 도박이잖아요. 도박이라는 게 나쁜 의미의 도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던져도 좋고 안 던져도 좋고, 안 던지면 억울하고 던져서도 거시기 하고, 약간 요런 게 주사위잖아요. 주사위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실 수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주사위는
본능적으로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어떤 기회가 올 때 그걸 가보고 싶다는 건데, 여러분이 꺼낸 건 풀카드기도 했고요. 지금 사이클이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적은요, 일단 따뜻한 무엇인가로 와 있는 상태잖아요. 포근하다고 느껴지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뭐 아까 이 사람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준다 가능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있어야 될 장소, 내가 있을 위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찾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토마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기적 두 번째, 강아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아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기적, 어떤 기적인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채널로 바보 라이프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쁜 카페를 가본다든지, 집을 고쳐본다든지,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본다든지, 그냥 말 그대로 바보처럼 사는 라이프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려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2023년의 마지막 달,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 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 카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적은 수호자랍니다.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가 이 기적의 형태가 어떻게 오나? 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검정색 고양이가요, 앞에 개구리인가요? 두꺼비인가요? 얘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어요. 얘를 먹으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느낌적으로는. 일단 가디언의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것이 기적이다. 가능하고요. 혹은 그것을 애초에 막아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일 확률도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패밀리어겠죠. 고양이처럼 늘 조용히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어떤 사람이다. 또 가능하고,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에너지다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게 기적이래요. 그런데 얘가 기적이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잘 피해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계속 카드를 따라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어떤 누군가로 보여져요.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의 12월의 기적이 될 것이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여러분의 에너지를 한 장 더 열어봅시다. 조이어스 펀입니다. 그래요, 재밌게 논답니다. 딱 봐도 놀이동산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에너지에 있대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라고 뽑은 거거든요. 어떤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에너지가 저렇다는 거니까 카드를 더 따라가 봅시다.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은 즐겁답니다. 재밌게 지내고 있나 봐요. 크게 스트레스 없고, 이게 상당히 신난다는 것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혹은 재밌는 일을 발견했다, 취미든 뭐든 그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계속 카드를 열어볼게요. 자, 선 카드부터 나옵니다. 상당히 밝은데요, 여러분. 자, 계속 가봅시다. 10개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 뱀들이 막 보이네요. 킹 오브 바우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선 카드 옆에요, 지팡이 카드 2개가 나왔는데,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어떤 힘든 일들을 겪고 계실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마지막에 살모사 카드가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것은 마무리 짓는다는 좀 그렇고요. 내가 해치워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좀 큰 카드죠. 그런데 여기에 선 카드가 있는데, 지금 이 남자의 가슴에서 빛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상당히 힘들게 지금 지팡이를 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 내리고 해치워버리겠다라는 것이 지금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은 상당히 즐거워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런데 상당히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고 밝은 에너지고, 여러분이 혹시 최근에요, 일을 관뒀나요? 그 느낌도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얘를 열면서 같이 볼게요.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더 월드가 있네요. 일 관뒀나 말을 하자마자 월드가 나오네요. 어떤 사이클 하나가 끝났나봐요. 6개의 지팡이입니다. 그렇군요. 자, 타워가 있네요. 자, 10개의 칼이 있었어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3개의 지팡이입니다. 밑에 2개의 컵이 있었어요. 2개의 코인도 있네요. 4개의 컵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일을 관두셨나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카드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일이 됐든 뭐가 됐든요, 무엇인가가 끝났어요. 그게 포인트인데요. 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살모사가 있었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말 괴롭히는 어떤 사람과 사귀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이별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별이 되는 게 힘들었다라는 말을 다시 바꿔보면 이게 이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관계에서요, 나는 이걸 끝내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뭔가 안 끝내지고 계속 뭐 민기적하게 막 달라붙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주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여러분을 깨운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볼 땐 그 관계가 상당히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건데 거기서 어떤 상처가 터지는 일이 뻥 있었고 그 일이 여러분을 다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6개의 지팡이를 꺼내고 월드를 꺼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관두는 게, 즉 그 관계를 끝내는 게 그 사람에게 엿을 매기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슬픈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끝내는 게 나한테도 좋은 거긴 하지만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이 없으면 힘들어진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일단 타워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엔딩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있었던 거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걸 일로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 사람이 사장님인데 살모사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정말로 막 엄청나게 일을 많이 시켜서 맨날 이렇게 지팡이 10개를 저 위에까지 갖다 놔라 라고 계속 시킨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은 정말 너무 힘들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했던 건 관둔 거예요. 그런데 승리가 됐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좀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이 그 사장님의 비밀 장부를, 그 분식회계 했던 비밀 장부를 여러분이 뭐 어떻게 갖고 있었다든지 뭐든지 간에 아무튼 여러분이 그 회사를 관두는 게 그 회사의 엿을 매기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그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뭐냐면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롯데월드와 에버랜드를 가고 계시는 에너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끝냈어요. 그게 관계든 일이든. 그리고 지금은 휴식기예요. 그리고 그 휴식기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재밌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언더라인은 3개의 지팡이죠. 3개의 지팡이는 딴 거 아닙니다. 성공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성공을 했다, 그 개념이 아니라 성공을 보는 거예요. 아주 먼 미래를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얘예요. 즉 여러분이 인생이 바뀐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를 들어 정말 길었던 관계 하나가 끝났으면 그 사랑이 끝나서 너무 슬퍼요 이러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롯데월드 간다니까요. 내가 드디어 그 사람에게서 탈출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 그 개념은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멋진 삶이 이제 펼쳐진 거잖아. 나는 그 누구도 만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어. 내가 살모사 같은 사장님 밑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이제 나온 거잖아. 그 회사 좆대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수호자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데 왜 수호자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약간 의심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 카드 꺼내고 밑에 카드가 두 개의 컵이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앞에 어떤 새로운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또 두 개의 동전을 돌린단 말이죠. 그 말인즉슨 그 사람에게 끌리기는 하는데 그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냐라고 해서 봤더니 네 개의 컵이란 말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귀었다고 봅시다. 살모사 같은 사람이랑 사귀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별이 됐다. 됐다. 이제 나는 너랑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야. 니네 집에 있었던 나의 뭐 조그만한 어떤 물건들 다 내가 갖고 나왔어. 너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제 우리 끝인 거야. 뭐 남아있는 거 없어. 라고 한다면 바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에너지는요, 여러분이 그냥 재밌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든 일에 대한 스트레스든 지금 너무 재밌는데 지금 누구를 사귀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나타는 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갈등 때리고 있다? 왜냐면은 사랑 자체를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성분이 이게 턱을 개고 있죠. 옆에서 컵을 가져왔는데 됐어 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왜 수호자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만약에 이게 이 수호자의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게 될지도 몰라요. 회사의 관점에서 볼 땐 이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진짜 개빡시게 일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뭔가 넘겨졌다든지 아니면 이 살모사로 추정되는 이분의 유학 갔던 아드님이 돌아와서 여러분의 자리로 들어간다든지 막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빡 돌아버리겠죠. 그래,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알았어.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당당히 관둬주지 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호자가 있다랍니다. 만약에 얘를 에너지로 본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뭔가를 관두게 된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일이 생긴 것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살모사의 사장님인 회사를 다녔다면 이 회사가 안 좋아지고 여러분이 힘들어질 수 있었는데 미리 빠져나오게 해주는 것인 것이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너무 사랑했는데 알고 봤더니 뱀이었다면, 여러분이 몰랐다면 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게 했던 무엇인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저는 이게 기적의 형태로 꺼낸 거기 때문에 뭔가 더 있을 겁니다.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의 기적, 뭔가 보답 같은 게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자, 카드를 열겠습니다. 오, 앵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앵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그림에 문이 하나 보이죠? 그리고 다시 걸려 있어요. 다시 의미하는 것 자체가 스테빌리티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말하는 건데, 이 집마저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성공적인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정까지 들어와 있다면 틀림없이 좋은 무엇인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카드를 계속 따라가 볼게요. 자, 메인 피메일이 있습니다. 주인공 여자예요. 상당히 자신감 넘치는 주인공 여자. 그리고 아큐페이션이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자, 마지막 카드 주디케이션이 있고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아하, 커핀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도 의문인 게요, 이 가디언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와 있는 것은 좋습니다. 일단 뭐 스테빌리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안정화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건데,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종결하고요, 지금 상당히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디케이션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커핀이 있죠. 이 관카드는 여러분들의 어떤 길었던 한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이 끝이 남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은 안정감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했던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좀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이 살모사 같은 사장님과 이제 이별을 하고 무엇인가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되는, 즉 여기 보면 판사가 있죠. 이 주디케이션 에너지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거기서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클로즈하는 거예요. 즉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리를 시킨다는 거죠. 솔직히 이 정리 자체가 아마 최종적인 마무리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스테빌리티와 관련이 있다면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무엇인가 대가라고 할까요?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서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정리가 된다라고도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정리가 있음과 동시에 그것이 이 사이클 전체의 완벽한 종결이 된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건 퇴직금 같은 거겠죠. 사장님이 주고 있지 않거나 뭐 이런 부분도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땐 그 사랑했던 분과 지금 현재로서는 종결이 됐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종결을 함으로써 내가 승리하였다, 내가 이 관계에서는 승자다, 약간 이런 느낌의 카드예요. 그리고 그것은 일단 여러분에게 지금 불가결하게 와야 되는 것이고, 아픔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상당히 힘들어 했었는데 당연히 그게 종결이 됐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볼 땐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문제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것을 해결한다. 그렇게 볼 땐 이게 이제 뭐 이혼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할 거예요. 제가 솔직히 그렇게 좀 보는 이유가 뭐냐면, 콜트하우스가 또 나왔어요. 지금 이게 법 카드인데 또 법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마음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보여지는 부분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메인 피메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일단은 아큐페이션이 나왔어요. 이게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하고 관련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두 에너지로 볼 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인 것이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정리되어서 확실하게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정리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정화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었단 말이죠. 그 관점에서 볼 땐 지금 이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보호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안 좋은 회사를 계속 다닌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단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종결된 것은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에너지 자체가 그런 것이다라고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그 한참 회사 관두고 나서 막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거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본인의 생활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뭐 다른 회사를 간다든지 자기 일을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를 준비해 본다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가 필요했는데 그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사이클 자체가 종결이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마음 걱정이라고 할까요? 하는 부분은 마지막 정리라는 게 좀 남아 있었는데 그게 좀 지지부진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것이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기회도 오나 봐요. 혹은 이게 기회 아닐까요? 이렇게 정리됐던 것, 이 사이클이 정리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회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안정화를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오는데, 그것은 직업적인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일인데, 거기서 어떤 면접과 타협 같은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주디케이션의 에너지로 본다면 연봉 협상이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여기서 정리가 되고
이것들은 끝내고 이제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믿는다면 그게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건데,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도 뭔가 원하는 게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그게 될 거다라는 말로 보여집니다. 믿어라라는 말이죠. 의심하지 말고. 아무튼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부분이 마무리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게 된다. 로 보여지는데 여기 또 이런 카드가 나옵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요청해 라고 합니다. 우주와 다른 사람들에게 너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해. 그리고 그것을 알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 라고 하거든요. 나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이런 걸 원해요. 라는 생각을 계속 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타로는 뭐였냐면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누군가 혹은 어떤 회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희생한 거예요. 딱히 희생이라고 나오진 않았는데 스트레스를 준 거죠. 아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노력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어떤 보답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사이클이 끝나고. 그 느낌입니다. 상당히 힘들었어요. 자, 이를 또 열어보겠습니다. 숫자는 7번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7이다 보니까 12월 7일, 17일, 27일 이런 거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는 7일 뒤나 7주 뒤인데 7일 뒤가 되면은 뭐 12월 초쯤이 되겠죠. 7주 뒤면은 뭐 내년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바퀴 같은 게 있죠. 지금 이 7 에너지 자체가 변화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수리바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2024년으로 넘어가는 이 기점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 같기는 하네요. 숫자 7번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튼 뭐든 간에요. 지금 여러분 저는 이거를 기적으로 꺼낸 거거든요. 이 기적이 뭐야? 라고 했는데 이게 수호자라고 하는 거 보면 아무튼 이 일 자체가 벌어지는 게 여러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가 봐요.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매우 몹시 빨리 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 상황에서 뭐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솔직히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잡 오퍼 같은 게 들어왔는데 망설이는 건가요? 뭔가 이렇게 재고 있는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요. 그런데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이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원하는 걸 그대로 말을 해도 되나 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정도를 받고 싶습니다. 나의 일을 할 때 이런 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의견이라든지 뭐 이런 거요. 이런 부분이 좀 조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얘기해도 되나 봐요. 아무튼 12월에 여러분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베리순이니까 뭐 당연히 12월이겠죠. 2024년이 여러분들 상당히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2024년 리딩 계속 할 거거든요. 그것도 계속 참고해 보시면서 따라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강아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기적 세 번째, 파랑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새 맞죠? 참새. 이 꼴이 이러면은 참새 아니에요? 근데 약간 파란색으로 염색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새가 아니라 파랑새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기적이 오게 될까요? 일단 올 한 해 2023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순탄하게 보냈어요. 2022년은 제가 좀 많이 바빴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23년에는 저를 위한 한 해였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들의 기적 어떻게 올지 보겠습니다. 알케미스트 카드가 나옵니다. 허브 키친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기적은 연금술사, 마법사 이런 걸로 온답니다. 여러분들이 해리포터의 마법학교에 입학한다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여기 보면은 얘 이름 까먹었네.
가는 거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여러분. 절구통. 절구통에 여러 가지 약초를 넣고 갈고 있는 거죠. 주술이 되는 약을 만든다는 거겠죠. 이 카드가 의미하는 가장 큰 부분은 재료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공을 하겠다라고 본다면 도대체 이 성공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돈가스 집을 해야겠어 라고 한다면 마법의 소스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소스를 얻는 어떤 레시피를 발견한다든지 뭐 그런 게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고 창조해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재료들과 여러분들의 소스 같은 것들, 이 소스가 그 소스가 아니고요.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을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준비물이죠. 그것이 기적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이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만든다라는 것이 좀 커요.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트래벨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일단 이벤트 카테고리예요. 이벤트라는 말은 진짜로 어떤 구체적인 일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여행이라고 적혀 있죠. 가방이 하나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진짜 여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여행을 갔다. 그리고 어디론가 이동을 했다. 이동이라고 본다면 뭐 이직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무튼 A에서 B로 가는 어떤 것을 했다는 겁니다. 이사도 가능하겠죠. 뭐가 됐든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는 트래벨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해요. 혹은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고 마음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이 이동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자, 카드를 더 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9개의 화살이 나와요. 그렇군요. 자, 여기 이동이 있어요. 6개의 화살 없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오브 스톤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일단은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동을 하는 상황에 놓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동은요,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동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답이 없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배운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일이라고 볼 땐 어떤 새로운 일인데 그 새로운 일이 여러분 앞에 다가와지게 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어떤 친구가 뭐 전화가 와서 이런 게 있는데 너 해볼래?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은요,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고민 자체가 지금 이 카드의 맥락으로 볼 땐 여러분들이 상당히 희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희생이 아니라 헌신을 한 거예요. 그 헌신은 뭐 사랑이든 일이든 거기서 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꺼내줄지요. 다소 심각한 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10개의 칼부터 스타트합니다. 지금 이게 칼이거든요. 이게 9개 칼인데 10개의 칼이 있어요. 일단 10개의 칼이 첫 카드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스워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는 페이지 스톤이 있는데 일단 뭔가가 스타트가 되네요. 스타트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스트렝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계속 가봅시다. 4개의 컵이 나오고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저스티스가 있고요. 밑에 나이트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다 다를 거예요. 이 파랑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도 다 다르겠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요. 지금 이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새로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한 번은 경험해봤던 무엇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카드들이
일단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에이스 카드가 단 한 장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가를 이때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요가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한다, 이 개념은 에이스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페이지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에 여러분이 요가는 해본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너무 낯설지 않은 어떤 것은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에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셨던 건 맞아요. 어떤 것을 쭉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 여성분처럼 적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씩 관찰했어요. 그리고 조사도 해보고요. 무엇이 가장 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그게 얘입니다. 즉 다시 요가로 예를 들 때 여러분들이 요가라는 것을 놓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요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요가로 이동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요가를 생각을 안 해본 거는 아니지만 딱히 그것은 아니었는데 어떤 기회가 오게 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전에 여러 가지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에너지는 그게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 내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는 그것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0개의 칼, 9개의 칼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인데 엄청난 상처는 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다쳤다는 건데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고는 있었는데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이 마음 아프고 했는데 그걸 떠날 수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대손손 유명한 설렁탕집의 딸내미 아들내미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부득이하게 그 설렁탕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설렁탕집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설렁탕의 그 육수 냄새만 맡아도 오바이트가 쏠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 냄새를 맡고 자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데 그 상황에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이 9개, 10개가.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이 있었던 거냐면 다소 불합리하고 여러분들이 희생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인 건데 그거 일을 준 부모님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너가 이것을 맡아서 하는 거니까 너에게 기회가 된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 상황에서 나와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부모님의 설렁탕집으로 예를 들었지만 어떤 회사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의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내가 완전히 발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럼 됐어. 나는 그냥 이거 안 할래. 인연이고 뭐고 간에 다 끊고 난 내 거 할래. 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 자체가 거기를 떠나서 뭔가 할 게 없었어요. 하고 싶은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일단 내가 이 상황에서 나갈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스트렝스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스트렝스 카드는 용기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두려운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이너 스트렝스, 그러니까 내면의 강인함이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알키미스트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에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다소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일인데 여러분이 잘하는 무엇인가가 오는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이 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고, 지금 언더라인이 저스티스잖아요. 공평함이에요. 그리고 어떤 판결을 의미해요. 근데 이 판결이 법적인 느낌의 판결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어떤 합당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설렁탕 집에서 일했던 건 부모님이 아프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간에 일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돈을 거의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노동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면, 그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렇죠. 참 이게 완벽하게 뭐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이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계속 열심히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카드는 그 설렁탕 집을 나가는 게 여러분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대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걸 의미하는 카드가 얘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이 저스티스 에너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를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그 기회 역시도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합당한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게 살쾡이잖아요. 살쾡이가 상당히 야생적인 동물이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 스트렝스도 나와 있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빼지도 못하고 담그지도 못하는 어떤 이상한 애매한 상황에서 떠난다 카드가 나왔다면, 그 떠난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다소 모험적인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확실하게 이동들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이 힘들었던 상황에서 나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사랑으로 본다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힘들었던 어떤 사랑이 있었는데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이전에 사랑했던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건 아니에요.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사랑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살쾡이 에너지는 특히나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컵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얘가 살쾡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호기심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한번 내가 이동해볼까 해요. 나의 마음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의 밸런스를 잡아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사자자리일 확률이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기적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법적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의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기적 카드를 열어봅시다. 자, 여러분 앞에 어떤 기적이 올까요? 인피니티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Unlimited Potential, 무제한적인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무한대 표시 있죠. 팔자 표시. 솔직히 이 로고가요, 우리 그 보통 일반적인 타로 카드에 보면 스트렝스 카드에 사자하고 여성분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여성분의 머리 위에 이 로고가 있어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한데 지금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쫄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카드가 딱 나오니까 이 두 개가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됐든 일이 됐든 많은 실패나 이런 것들을 겪고 무엇인가 하는 것에 겁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 앞에 지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허브 키친도 있고 지금 살쾡이 페이지 스워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어떤 기회가 오는 게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 것이고 겁낼 필요 없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카드를 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아큐페이션이 나와요. 일단은 일과 관련된 건가 봅니다. 열심히 하는 어떤 일인데, 그 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길로 인도하게 되나 봐요. 하지만 그 길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다. 인데 세상에, 그 길로 따라가면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된다.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메리지가 나와요. 자, 언더라인은 이게 뭐죠? 자, 상당히 강력하게 느껴지는 게 12월의 기적은요, 여러분 앞에 어떤 기회 하나가 오는 것 같아요. 이 기회는 여러분들을 다소 두렵게 만들 거예요.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 카드가 아큐페이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일을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페이지의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전혀 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카드가 이야기해주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일을 하게 되면 기적이다 보니까 뭐 그 일로 성공을 하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카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일단은 러버스가 있기 때문에 연인 카드잖아요. 그래서 연인과 관련이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지금 솔직히 여기 트래벨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바보타로 들어오시는 분은 사랑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카드가 나오면 그 상처를 준 사람,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이 돌아온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여기 온다 카드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그 직업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길 위에 올릴 겁니다. 자, 이 길을 보시면요, 비포장도로예요. 흙길인데 여기 보면은 나비 5마리가 있어요. 나비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나비의 숫자 5번만큼은 많은 시련과 변화를 겪게 될지 몰라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길은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는 길인데요, 너무나 뜬금없이요, 갑자기 결혼이 나왔어요. 가장 액면가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메리지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일을 선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카드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을 선택을 했던 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12월에 나타나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패스웨이가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을 만나는 건 앞으로 5년 뒤가 될 수도 있고 7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일이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인피니티예요. 뭔가 계속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여러 가지들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걸 사랑의 관점이 아니다라고 볼 땐 이 러버스는 여러분들의 천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리지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장기적인 계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게 될 이 일은 정말 앞으로 쭉 길게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 인피니티 카드는 뭐 여러분들이 뭐 그 일로 뭐 발전해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뛰어넘는 어떤 것들을 더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게 일도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리딩을 듣고 계신 분 중에 결혼을 하신 분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천직을 만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미혼분들이시라면은 지금 12월에 오게 되는 이 일과 관련된 이 기회가 여러분에게 이런 길로 인도해주게 되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으로 보는 건 뭐 그 회사의 어떤 분이랑 뭐 썸을 타게 되다 사랑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간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혹은 그 일 때문에 만나게 되는 어떤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이제 열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얘가.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직업적인 부분이었지만 단지 그걸로 끝나진 않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자, 여러분들에게 이 답변 카드는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됐다. 이게 계속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걸 꺼내주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여러분이 겁이 나서 못하나 봐요. 솔직히 우리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허브 키친이었잖아요. 얘였잖아요. 이게 뭐냐면 연금술사 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절구통 안에 이 약초들을 넣어가지고 마법이 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뭐냐면 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무엇을 할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정말 중요한 걸 가져다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일단 준비가 됐다니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장을 더 열어봅시다. 한 장을 더 열어볼게요. 빠른 미래에 일이 벌어질 건가 봅니다. 일단 12월에 리딩을 보는 거니까 12월이겠죠. 아무튼 뭔가가 제조되고 있나 봐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무엇인가가.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겠습니다. 뜬금없이 여름이 나옵니다. 지금은 겨울인데요. 여러분들이 요청하고 원하고 하는 것들은 여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12월에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어떤 기회가 와서. 그리고 그 기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직업적으로 무엇인가를 열어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직업을 따라가는 게 그 직업에 대한 성공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나 봐요. 그런데 그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게 여름인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지금 이 나와 있는 걸로 볼 땐. 자, 카드를 하나 더 열겠습니다. 숫자는 11입니다. 지금 이 리딩이 올라가는 게 11이기는 하지만 이건 12월의 리딩이죠. 10일이다 보니까 12월 11일 중요하겠죠. 여기는 Listen to Friends라고 되어 있는데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플러스 이 11이라는 에너지가 물병 자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리딩을 하면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사랑으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숫자 2가 보이죠? 1 더하기 1은 2예요. 2라는 숫자가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다가오는 것은 일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떤 사람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여름이니까 그 사람은 여름쯤에 만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도 보여지긴 합니다. 얘를 열어봅시다. 얘를 한 장 열어볼게요. Time is still unknown입니다. 아하, 언젠지는 아직까지도 모른다. 예요. 한 장을 더 열어볼게요.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일단 여기는 썸머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름에 뭔가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 시간은 아직 모른다라고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장만 더 열어봅시다. 여긴 또 윈터예요. 여름과 겨울. 조만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조만간에 벌어질 일은 여러분 앞에 오는 어떤 기회 같은 거 있잖아요. 일과 관련된 거. 그런데 이 인연이 만나지게 되고 시작되는 것은 서머인 것 같고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여전히 모른다. 하지만 겨울도 꺼냈거든요. 이게 올 겨울은 아닌 것 같고 전 느낌적으로 내년 같아요. 11을 지금 여기는 11일과 11주로 되어 있거든요. 11일이 지나면 당연히 12월이고 11주가 지나게 되면은 뭐 한 2월 말 3월쯤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1달이 지나면 윈터가 되기는 해요. 느낌적으로는 2024년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2024년 리딩도 계속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게 파랑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진행을 해본 2023년 마지막이었죠. 12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해봤습니다. 제가 부채널로 바보라이프라는 채널을 하나 더 하잖아요. 뭐 이쁜 카페를 가본다든지
맛있는 걸 먹어본다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리딩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